한때 미국에서 현대차는 거저줘도 마다한다는 비웃음을 듣던 브랜드였습니다. 유명 코미디 프로그램의 단골 농담거리였고 중고차 시장에서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에서만 183만 대를 넘게 팔았습니다. 부산광역시 인구보다 많은 숫자이고 미국 진출 이후 역대 가장 많은 판매 기록입니다. 그것도 25%라는 살벌한 관세가 쏟아지던 와중에 거둔 성과였죠. 거저줘도 안 가져간다던 그 차가 어떻게 미국 소비자가 줄을 서는 차가 됐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금 자동차 너머의 어떤 미래를 이미 사들이고 있을까요? 오늘은 그 40년의 반전과 그 다음 한 수를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 처음 도전장을 내민 건 1986년이었습니다. 그때 들고 간 차가 엑셀이라는 소형차였는데 가격이 $5,000도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가장 싼 차 가운데 하나였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첫 해에만 16만 대가 넘게 팔리며 가장 빠르게 팔려나간 수입차로 기록됐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싼 가격만 보고 산 사람들이 몇 달 몇 년을 몰자 여기저기서 고장이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엔진이 멈추고 부품이 떨어져 나가고 장고장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도로 위에 멈춰선 엑셀이 늘면서 현대차는 한 번 쓰고 버리는 차라는 조롱이 따라붙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990년대 후반에는 외환위기까지 겹쳐 본국마저 휘청겼습니다. 미국에서도 신뢰를 잃은 현대차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짐을 싸야 할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바로 이 순간 현대차는 도망치는 대신 정면 승부를 택합니다. 1998년 현대차가 꺼낸 카드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약속이었습니다. 엔진과 변속기 같은 핵심 부품이 10년 안에 혹은 10만 마일을 달리는 동안 고장나면 무료로 고쳐주겠다는 선언이었죠. 당시 미국 회사들의 보증 기간은 보통 3년이었으니 폭탄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경쟁사들은 저러다 수리비를 감당 못해 망할 짓이라며 코웃음 쳤죠. 하지만 이 약속에는 이제 품질로 승부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회사는 설계 단계부터 작은 결함 하나까지 잡아내며 품질에 어마어마한 돈과 인력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효과를 냈습니다. 차가 정말 고장나지 않으니 한 번 산 사람이 다시 현대차를 샀고 주변에 의외로 괜찮다는 입소문을 냈습니다. 망할 거라던 경쟁사들은 오히려 하나둘 보증 기간을 늘리며 현대차를 따라 했습니다. 비웃음의 대상이 업계의 기준을 바꾸는 회사가 된 겁니다. 그 결과는 숫자로 증명됩니다. 미국에는 J.D. 파워라는 권위 있는 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새 차를 산 사람에게 석 달 동안 어떤 불만이 있었는지 묻고 100대당 불만 건수를 점수로 매기는데 점수가 낮을수록 품질이 좋다는 뜻입니다. 2025년 신차 품질 조사에서 현대차 그룹은 전 세계 주요 그룹 가운데 2년 연속 종합 1위에 올랐습니다. 약 9만 명의 소비자가 직접 답한 결과이니 광고가 아니라 실제 경험이 만든 성적표였죠. 고장 잘 나는 싸구려라는 딱지를 고장 없음이라는 무기로 뒤집어 버린 겁니다. 품질만 좋아진 게 아닙니다. 현대차는 미국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차를 정확히 만들어냈습니다. 미국 소비자가 가장 사랑하는 차는 크고 넉넉한 SUV입니다. 땅이 넓고 가족 단위 이동이 많기 때문이죠. 현대차는 이 지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그 대표 선수가 팰리세이드입니다. 미국 가족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담은 대형 SUV로 나오자마자 패밀리 SUV의 끝판왕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권위 있는 북미 올해의 차에 선정됐습니다. 기아의 텔루라이드는 미국에서 거의 신화적인 인기를 누립니다. 넉넉한 사멸과 고급스러운 실내를 합리적인 가격에 갖춰 한때는 웃돈을 줘야 살 정도였죠. 여기에 산타페와 투싼 같은 모델까지 줄줄이 판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그 덕에 기아는 2025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연간 80만 대를 넘겼습니다. 전기차에서도 흐름은 이어집니다.
아이오닉 5는 미래적인 디자인과 빠른 충전으로 호평받았고, 대형 전기 SUV 아이오닉 간트는 처음부터 미국 시장을 정조준한 야심작이었습니다. 실제로 2025년 친환경차 판매 비중은 약 24%까지 올리 4대 중 1대 꼴이 됐고, 하이브리드가 특히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기름차 하이브리드 전기차까지 소비자가 원하는 모든 선택지를 펼쳐둔 전략이 통한 겁니다. 그런데 차를 잘 만들고 잘 파는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결정적 한 수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현지에 거대한 공장을 지은 것입니다. 미국 남부 조지아주에 세운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는 부지만 축구장 1,600개를 합친 것보다 넓습니다. 연간 30만 대를 만들고 앞으로 50만 대까지 늘릴 계획이죠. 진짜 놀라운 건 공장 아닙니다. 끝없이 도는 컨베이어 벨트 대신 500여 대의 자율주행 로봇이 부품을 나르고 완성차는 주차 로봇이 옮깁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만든 네발 로봇은 강아지처럼 공장을 돌며 사람이 보기 힘든 구석까지 검사하고, 페인트는 차 한 대당 약 5만 장의 사진을 찍어 먼지만 한 흠집까지 인공지능이 잡아냅니다. 그렇다면 현대차는 왜 이렇게 큰 돈을 들여 미국에 공장을 지었을까요? 여기에 진짜 승부수가 있습니다. 2025년 미국 정부는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차에 그만큼 세금이 더 붙는다는 뜻이라 대부분의 외국 기업이 휘청였죠. 하지만 미국 안에서 직접 만들면 이 관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 점을 미리 내다보고 조지아 공장에 막대한 투자를 해둔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 3월 정의선 회장은 백악관으로 직접 날아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앞으로 4년간 아오카 10억 달러, 우리 돈 약 3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죠. 1986년 미국 진출 이래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차는 미국에서 철강을 만들고 미국에서 차를 생산하니 관세를 낼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다른 기업이 관세 폭탄에 떨 때 현대차는 오히려 우리 편이라는 인정을 받아낸 겁니다. 물론 현대차도 아직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새 차 품질은 최고 수준이지만 차를 산 뒤 정비소를 찾았을 때의 서비스 만족도는 아직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차는 좋은데 정비 경험은 갈 길이 멀다는 뜻이죠. 다만 현대차는 이 약점을 인정하고 서비스 과정을 고치는 프로그램을 미국 곳곳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벽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 부족함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고쳐왔다는 점이 오히려 더 믿음직스러운 대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현대차가 걸어온 40년의 반전입니다. 그런데 진짜 큰 그림은 지금부터입니다. 현대차가 자동차 회사로만 머물 생각이 없다는 신호는 이미 여러 해 전에 나왔습니다. 2021년 현대차 그룹은 미국의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약 1조 원이 넘는 돈에 사들였습니다. 이 회사는 원래 애물단지였습니다. 구글이 샀다가 넘기고 소프트뱅크가 또 넘긴 적자 회사였죠. 그걸 정의선 회장이 받아든 겁니다. 시장은 미쳤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그룹 내 평가 가치는 30조 원 수준으로 뛰었고, 시장에서는 앞으로 100조 원이 넘을 거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올해 초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에서 공개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는 무거운 짐을 몸통째 돌려들어 옮기는 모습으로 전 세계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지금 산업 현장의 흐름도 바뀌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옵티머스를 자기 공장에 들여보내 사람의 동작을 학습시키고, 중국의 비아디는 자체 휴머노이드 사업부를 만들었습니다. 도요타와 벤츠도 로봇을 공장에 투입하기 시작했죠. 현대차는 이 거대한 흐름을 10년 가까이 앞서 저점에 사들인 셈입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구조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노조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노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대차는 이 리스크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대신 우회로를 만들었습니다. 한국 노조의 손이 닿지 않는 미국 조지아 공장과 신흥시장의 생산 거점을 분산해 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자동화와 로봇 도입을 둘러싼 갈등의 무게도 한쪽으로만 쏠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로봇은 우리 일자리를 어떻게 바꿀까요? 최근 연구들이 알려주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로봇은 어느 날 갑자기 직업 하나를 통째로 없애지 않습니다. 대신 작업 안의 특정 동작부터 조용히 잠식합니다.
허리를 굽혀 부품을 끼우고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일, 조립과 운반과 검사 같은 단순 반복 작업이 가장 먼저 로봇에게 넘어갑니다.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이런 반복 노동을 발판 삼아 더 좋은 자리로 올라가던 사다리가 조용히 좁아질 수 있다는 점이죠. 물론 반대편 이야기도 있습니다. 로봇이 늘면 로봇을 관리하고 세팅하고 고장을 잡는 새로운 일자리가 함께 늘어납니다. 실제로 멕시코 자동차 산업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로봇 도입이 곧바로 고용 붕괴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생산성과 숙련 전환을 이끌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로봇에 밀려나고 어떤 사람은 로봇을 다루는 쪽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전 세계 로봇 공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적어도 2050년까지는 휴머노이드가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완전 대체가 어렵다는 것이지 반복 노동의 대체는 이미 시작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1986년 거저줘도 안 가져간다던 한국의 작은 자동차 회사가 40년 만에 미국에서 183만 대를 파는 회사가 됐습니다. 이건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비웃음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10년 보증으로 정면 승부를 걸어 수십 년 품질에 매달렸고 관세라는 위기 앞에서는 미리 현지 공장을 세우고 백악관까지 찾아가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한 걸음씩 쌓아 올린 끈기의 결과였죠. 그리고 그 회사는 지금 자동차 너머의 미래를 먼저 사두었습니다. 한 투자 기관은 휴머노이드 시장이 2035년까지 380억 달러 규모로 커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로봇 시장이 활짝 열리면 액추에이터와 센서와 배터리를 만드는 한국 기업들도 그 과실을 나눠 갖게 될 겁니다. 특히 전고체 배터리는 자동차보다 오히려 휴머노이드에서 더 넓게 쓰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거대한 기술의 흐름을 거스르고 살아남은 기업은 없었습니다. 현대차의 이야기는 어쩌면 자동차를 넘어선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무시당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실력을 키워가면 결국 인정받는 순간이 온다는 것. 그리고 남보다 한 발 먼저 미래에 베팅한 자가 다음 시대를 가져간다는 것. 미국 도로를 달리는 수많은 현대차와 기아차를 볼 때마다 그 안에 담긴 40년의 끈기와 그 다음 한 수를 한 번쯤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